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후 댓글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매치 축구 11경기 분석 들어갑니다. 10월 9일 목요일 어매치 축구 11경기 오만 vs 카타르. 이번 경기는 중원 전력 공백과 템포 싸움이 승부를 결정할 핵심이다. 오만은 알다시의 결정으로 인해 빌드업 구조가 약화되고 전방 패스 루트가 끊길 위험이 크다. 다음안이 과부하를 감당해야 하지만 카타르의 에드밀슨 주니어와 아피프의 압박 회피 및 빠른 전진 패스를 막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반면 카타르는 에드밀슨 주니어와 아피프가 하프 스페이스를 지배하며 템포를 주도할 수 있고 알만나이가 뒷공간을 적극적으로 파고들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다. 결국 미드필드 주도권이 완전히 카타르 쪽으로 기울면서 경기 흐름을 자신들의 스타일대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이로마는 알다시의 결정으로 인해 중원의 안정감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 카타르는 에드밀슨 주니어와 아피프를 중심으로 미드필드부터 공격까지 유기적인 템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오만이 수비에 치중하며 버티려 하겠지만 카타르의 지속적인 패스 전개와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막아내기에는 전력 공백이 너무 크다. 이번 경기는 카타르가 템포와 공격 효율을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5만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추천. 지브롤터 vs 뉴칼레도니아. 이 경기는 볼 점유율 확보와 하프 스페이스 장악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지브롤터는 최근 볼이 위치한 주변에 적극적으로 선수를 배치하며 수적 우위를 통해 점유율을 확보하는 전술로 재미를 보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도 같은 전략으로 경기 흐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려놓을 가능성이 높다. 드바르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운반하며 템포를 조율하고 델리오가 측면에서 압박과 크로스로 기회를 만든다. 스켈런이 전방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책임질 때 지브롤터의 세컨볼 확보 능력이 살아날 전망이다. 반면 뉴칼레도니아는 전환 공격에서 한 방을 노리지만 볼 주변 밀집 상황에서 열세를 보이면 중원 싸움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 후반부로 갈수록 뉴칼레도니아의 수비 집중력이 약화되면 지브롤터가 점유와 템포 모두를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이리 경기는 점유율과 수적 우위 형성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 지브롤터는 볼이 위치한 지역의 선수들을 과감히 배치하며 점유율을 확보하고 바르델리오 스켈런을 중심으로 전술적 내공을 쌓아왔다. 반면 뉴칼레도니아는 전환 속도는 있지만 볼 주변 싸움에서 밀리면 전개가 단조로워지고 후반부 체력 저하로 인해 수비 집중력이 무너질 수 있다. 결국 경기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지브롤터가 홈에서 승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가장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지브롤터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인도네시아 vs 사우디아라비아. 이 경기는 측면 전환 속도와 아이솔레이션 완성도가 승패를 결정할 핵심 요인이다. 인도네시아는 5-4-1로 촘촘히 수비하며 버티겠지만 측면 전환과 볼 스위칭에 취약해 사우디아라비아의 패턴을 막기 어렵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알 브라이칸, 알 주와이르, 알 아부드를 활용해 오른쪽에 수적 우위를 만들고 상대 수비를 한쪽으로 끌어들인 뒤 곧바로 반대편 알 다우사리에게 공을 연결한다. 알 다우사리는 풀백을 단독으로 돌파하며 슈팅이나 결정적인 패스를 만들어내며 후반부 체력이 떨어지는 인도네시아 수비를 더욱 괴롭힐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유지와 커버 범위가 느슨해지며 측면 돌파 대응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이런 전술적 격차를 고려할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초반부터 압박과 전환을 통해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가능성이 높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알 브라이칸 알 주와이르를 활용한 오른쪽 수적 우위와 알 다우사리의 아이솔레이션 돌파라는 명확한 전술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수비 블록을 유지하려 하지만 전환 속도와 측면 대응에서 반복적으로 약점을 드러내며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더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구조적 차이를 감안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끝까지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술적 우위와 측면, 파괴력을 모두 갖춘 사우디아라비아가 승리를 가져갈 전망이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인도네시아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추천. 브루나이 vs 예멘. 브루나이 센터백 라인의 평균 신장이 낮아 알 마타리의 머리를 향한 타점 높은 포스트 플레이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예멘 풀베깅은 크로스 볼륨을 유지하며 니어파 팩포스트를 번갈아 공략하고 브루나이의 시야 전환을 지속적으로 무너뜨린다. 브루나이는 크로스 1차 차단 뒤 라인 재정렬이 느려 세컨드 크로스에 반복해서 실점 위험을 노출한다. 예멘은 포스트업 리턴 제크로스의 3단 패턴으로 박스 터치를 누적하고 세컨드볼 제가공으로 슈팅 품질을 유지한다. 세트피스에서도 에어리얼 매치업 격차가 커 지역 방어 뒷칸이 비며 알 마타리의 타점 장점이 더욱 극대화된다. 결국 공중전 우위와 세컨드볼 관리의 격차가 승부 흐름을 결정하고 기대값은 예멘 쪽으로 명확히 기운다. 그리고 전환 속도에서도 예멘이 한 박자 빠르기 때문에 후반 구간일수록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루나이가 라인을 내리면 세컨드 블록 외부 슈팅 허용이 늘어 오히려 리스크가 분산되지 않는다. 브루나이는 1차 클리어 이후 재정렬이 느리고 박스 안타점 싸움에서 열세가 분명하다. 예멘은 크로스 재활용과 포스트 플레이로 기대 득점을 누적하며
세트피스 가산점까지 확보한다. 그래서 흐름과 구조가 동시에 맞물리는 쪽은 예멘이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브루나이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파키스탄 vs 아프가니스탄. 양팀 감독 모두 라인을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내리는 선수비 후역습을 선호하며 위험 감수보다 안정 지향의 의사결정을 일관되게 선택한다. 그래서 전개 속도가 늦춰지고 패스가 외곽에서만 순환되면서 유효 슈팅 빈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환경이 조성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볼 회수와 파울 관리에 에너지를 투자하기 때문에 전환 구간이 짧고 끊기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세트피스 외에는 확실한 공격 위협도를 누적하기 어렵고 후반에도 라인 상승이 제한되어 득점이 잠기는 흐름이 유력하다. 결국 한 골 싸움 혹은 무득점 전개까지 열려있으며 양팀 모두 선제 실점 회피를 최우선으로 두는 만큼 승부 분기점이 늦게 형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수 유발보다는 실수 회피가 우선되는 맞대결 특성상 무승부 기대값이 높게 책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위험을 키우지 않는 보수적 매니지먼트가 양팀 공통분모이기 때문에 라인 상승을 동반한 전술적 승부수는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박스 점유 시간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 빈도 모두 낮게 유지되며 결과적으로 스코어가 잠기는 전개가 유력하다. 무승부와 언더 교차 시나리오를 우선 채택하되 세트피스 단일 변수 외에는 큰 변곡을 기대하기 어렵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무승부 추천. 핸디패 조율. 언더오브 언더 강추. 싱가포르 vs 인도. 매치는 홈팀의 직선적 전진 압박과 세컨드 볼 장악이 원정팀의 느슨한 빌드업을 정면으로 찌르는 구도다. 특히 송이영의 돌파는 포백 간격을 찢는 1차 균열을 내고 연속 압박이 곧바로 박스 안마무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샤이란의 템포 제어가 안정적으로 깔리면 빈판 뒤 아흐마드의 버티기와 이선 러너의 침투가 단순 명료한 득점 루트를 완성한다. 반면 인도는 원정에서 첫 패스와 라인 간격이 동시에 흔들려 전환 국면에서 수적 균형을 잃는 패턴이 반복된다. 그래서 선제 실점 시 라인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커버 지연과 풀백 뒤 공간 노출이 중첩될 수 있다. 그리고 세트피스 수비 매칭도 원정에서는 혼선이 잦아 세컨드 페이지 실점까지 연결될 위험이 있다. 결국 전환 속도와 2차 볼 회수율에서의 우위가 승부의 키가 되며 흐름은 홈팀 쪽으로 기운다. 그러므로 초반 압박 강도와 박스 진입 빈도에서 주도권을 잡는 쪽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1초반부터 하프라인 위에서 압박 성공률을 끌어올리면 송이영의 직선 침투가 곧바로 득점 기대값으로 환산된다. 원정 빌드업의 불안정성이 유지되는 한 흐름은 홈팀의 리듬 속에서 관리될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싱가포르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브 언더 추천. 라오스 vs 말레이시아. 양팀 모두 플래너가 봉쇄되면 플랜 B가 부재의 전개가 박스 앞에서 멈추고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수적 우위 창출이 실패로 돌아간다. 그래서 크로스 세컨드 볼 공방이 길어지며 슈팅 볼륨과 품질이 동시에 낮아지고 득점은 세트피스 한두 번의 변수가 아니면 크게 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 블록은 초반에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후반에도 결정력 한계가 실점 리스크를 상쇄하는 모양새다. 결국 90분이 소모되는 사이드 마이너스 투 마이너스 사이드 흐름 속에서 결과는 잠기고 스코어는 보수적으로 수렴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전방 압박의 첫 패스가 끊기면 곧바로 리트리트로 전환돼 템포가 더 느려진다. 결국 결정적 장면은 후반 막판 세트피스나 롱스로 인해서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정도다. 일전술적 상상력보다 위험 관리가 앞서는 구도다. 그래서 볼순환은 길어지지만 파이널 서드 해법은 보이지 않고 세트피스 한두 번 외에는 득점 기대값이 낮다. 결국 언더와 무승부 중심 접근이 합리적이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무승부 추천. 핸디패 조율. 언더오브 언더 강추. 태국 vs 대만. 이 경기는 전력 격차와 빌드업 안정성이 승부를 좌우할 것이다. 태국은 차이덱과 아르비라이가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공격 템포를 조율하고 사라체시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직접 프리킥을 감아차 상대 골망을 흔들 수 있는 특급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대만은 강태원이 창의적인 패스를 뿌리며 공격 기회를 만들겠지만 전력 격차가 워낙 커 태국이 전반부터 점유율을 압도하고 전방 압박으로 대만의 빌드업을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 야오신과 에스타마가 역습 루트를 노릴 수 있으나 태국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중원부터 경기 흐름을 완전히 통제하면 그들의 영향력은 제한될 것이다. 후반부로 갈수록 대만의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전환 속도가 떨어질 경우 태국이 경기 내용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다. 결국 점유율, 장악, 세트피스, 위협, 공격, 템포 조절에서 태국이 모든 면에서 앞서며 홈에서 경기의 방향을 주도할 것이다. 1위 경기는 전력과 점유율에서 태국이 압도적으로 앞선다. 차이덱과 아르비라이가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공격 템포를 주도하고 사라쳇은 직접 프리킥으로 언제든지 골을 만들 수 있다. 대만은 강태원의 창의적 패스와 일부 빠른 역습이 있지만 전반 압박을 버티지 못하면 후반부에는 수비 라인이 쉽게 붕괴될 것이다. 결국 태국이 홈에서 경기 템포를 완전히 장악하며 승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가장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태국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브 추천. 베트남 vs 네팔. 이 경기는 측면 하프 스페이스 공략과 전술 완성도가 승부를 결정하는 경기다. 베트남은 김상식 감독의 지휘 아래 윙포워드 팜 투아나이와
윙백이 터치라인을 타고 들어가며 짧은 원투 패스로 하프스페이스를 장악한다. 응우엔 꽝하이는 이러한 움직임을 뒷받침하며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패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응우엔 티엔리는 최종 마무리를 책임진다. 네팔은 최근 전술 응집력 부족과 조직적 문제를 노출하고 있으며 특히 측면 수비가 하프스페이스 침투에 약해 베트남의 공격 패턴을 막아내기 어렵다. 이러한 약점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이며 이번 경기에서도 같은 실수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베트남은 전후반 내내 경기 주도권을 쥐고 하프스페이스를 파괴하며 상대를 흔들어 놓을 것으로 보인다. 일베트남은 김상식 감독 체제에서 측면과 하프스페이스를 동시에 공략하는 전술적 완성도를 갖추고 있다. 네팔은 최근 부진한 경기력과 조직력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측면 수비가 베트남의 빠른 패턴에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베트남이 초반부터 주도권을 쥐고 전후반 내내 압박과 침투를 통해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술적 우위와 결정력에서 앞서는 베트남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가장 크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베트남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타지키스탄 vs 몰디브. 이번 경기는 피지컬 우위 세트피스 지배력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핵심이다. 타지키스탄은 전반적으로 체격과 힘에서 몰디브를 압도하며 타점 높은 포스트 플레이와 세트피스 상황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질 수 있다. 3위F의 측면 돌파와 마바초F의 전진 패스가 주라보F에게 이어지면 공중볼 싸움에서 몰디브 수비를 뚫어낼 가능성이 크다. 몰디브는 4-5-1로 내려앉아 버티려 하겠지만 전방 압박에 대한 탈출 능력이 부족해 경기를 대부분 수비에만 할애할 공산이 크다. 타지키스탄이 전방 압박과 롱볼 세컨드 볼 장악으로 흐름을 장악하면 몰디브는 90분 내내 수세에 몰릴 위험이 높다. 결국 피지컬 우위와 세트피스 공격이 경기를 틀어지는 결정적 열쇠가 될 것이다. 1위 경기는 피지컬과 세트피스에서의 우위가 승부를 결정할 것이다. 타지키스탄은 3위F와 마바초F의 전개 능력, 그리고 주라보F의 포스트 플레이로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갈 수 있다. 몰디브는 라인을 내리고 수비에 집중하겠지만 전환 능력이 부족해 반격 기회를 거의 만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타지키스탄이 공중전과 세트피스에서 결정적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가져갈 흐름이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타지키스탄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방글라데시 vs 홍콩. 홍콩은 다국적으로 구성된 귀화 군단의 피지컬과 개인 기량을 기반으로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 카마과오르가 전방에서 제공권과 뒷공간 침투를 동시에 위협하며 찬 시우간이 이를 뒷받침하는 볼 배급을 통해 공격 패턴을 안정시킨다. 방글라데시는 호세인의 측면 돌파와 리두이의 활동량으로 변화를 꾀하지만 전반적으로 빌드업 속도가 느려 홍콩의 전방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샤 카잼 키르민이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면 미드필드 장악력이 무너지고 하프라인 뒤 공간이 쉽게 노출된다. 결국 전력 피지컬 전술 완성도에서 모두 뒤처진 방글라데시는 경기 주도권을 잡기 어렵고 홍콩이 안정적으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론콩은 다국적 귀화 군단의 피지컬과 전술 완성도로 방글라데시를 압박하며 경기를 주도할 것이다. 방글라데시는 느린 전개와 압박 회피력 부족으로 인해 경기 내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객관적 전력과 개인 기량 차이가 분명한 매치로 홍콩이 안정적으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방글라데시 패 필살기. 핸디패 강추. 언더 추천.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가치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